중소기업 화이팅! 이쪽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화이팅!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쯤을 차지하고, 대기업의 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한 55% 정도 된다. 이게 55%대가 약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영업이익을 차지한다는 측면, 또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는 측면들이 있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문제도 있긴 한데, 이 자영업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이유도 사실은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가서 생긴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자리 미스매치는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좋은 보수로, 좋은 이제 근로 조건으로 많이 데려다 쓰고 싶은데, 문제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서구 선진국 스스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높은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대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고 중소기업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쓰고 싶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고 여력이 없고 생존이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대개 다 중소기업이 맡고 있는 것인데, 이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가고자 해도, 또 우리 실업자들이 또 직장을 구하고자 해도 너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일자리는 부족하고 또 구인하기 부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의 핵심 축으로 공정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정성장은 결국은 힘의 균형을 확보하자,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적정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위기를 겪거나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노동과 자본 또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 적절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주로는 중소기업들이 힘이 워낙 취약하고 또 이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협상력이 떨어지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원가 연동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경영 성과를 탈취당한다든지 이런 뭐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기술 탈취를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하청회사든 뭐 납품회사든 이 중소기업들이 경영 개선, 기술 개발 또는 뭐 역량을 좀 보강하면 자기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열심히 경영 성과를 만들어 놓으면 단가 후려치기 같은 형태로 경영 성과를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경영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밤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로비를 하는 게 나은 상황이 되니까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차질이 오는 거죠. 그러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정성장의 핵심 축으로는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주체들 간 힘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는 약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다 겪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대공황 전에는 그 소위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1대1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힘이 약하니까 계속 그 사업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점이 심해지고 해가지고 대공황을 맞았는데, 해결 방안은 결국은 노동자들이 단결하게 한 거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사업자한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정성을 회복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만들어준 거죠. 그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공정거래법에서 그 하청회사 또는 가맹점 등등이 연합하는 행위를 지금 담합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가야 된다. 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납품회사 또는 하청회사 등등의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의 힘으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반드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낸 공약 중에 이게 있고, 이제 우원식 의원께서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회적 약자들, 또 기업 영역에서의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고, 단결하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대대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소기업을 하시니까 언제나 어렵고 그러시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 하나 있는데요, 회장님. 그게 뭐냐면 이게 전환의 위기를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이 상황 변화가 좀 어렵죠. 현상 유지 그 힘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의 시기, 어쩌면 좀 그 변화의 강도가 좀 높아져서 위기의 시기가 되면 이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질적인 전환이.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 있는 일인데, 아까 보니까 신기술, 신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제 온 세계가 디지털 대전환 또는 에너지 대전환, 이제는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거대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업도 이제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그 효율이 떨어지는 그 산업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다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산의 방식이나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의 양식도 이제는 디지털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의 이 기회를 기업들이나 시장에서 스스로 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부분은 결국은 저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을 맞이해서 그 2050년 탄소 제로 준비도 해야 되고, 203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을 최하 제 생각에는 40%까지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R200만 해도 아마 여러분도 이해한 게 있을 거예요. R200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한 개가 쓸 재생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가 시행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괜히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썼다는 이유로 이제 수출 상품에 엄청난 금액의 탄소 조정 관세를 부과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장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또 재생에너지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송전망을 구축하고, 또 관련 산업들에 대한 R&D 지원도 하고, 관련 제조 장비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 투자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이 이걸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추격자 위치에서도 밀려나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우리 이게 모든 기업들의 공통의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전환의 위기에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신산업들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충분히 발굴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이제 첨단 또는 기초과학기술 투자가 대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인재를 구하고자 해도 거기에 맞는 인재가 없으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정부가 교육
투자를 강화해가지고 이제 미래형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커지는데 이제 위기 시에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위기 시에는 큰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이 좀 길어도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 그건 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고용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제정세에 따라 마구 휘둘리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기초가 단단한 경제로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 얻으려고 하는 빈말이 아니라 저는 평소 신념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든다. 독일 형식의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되어야 된다. 숙련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냥 학력이나 경력이나 외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경제도 살고 희망도 있는 나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애원사 대표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모두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어서 서로 친구끼리 원수가 되는 그런 암담한 세상을 좀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